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걸의 혼술이 보내드리는 조간 딱풀 10월 12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이야기죠. 그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지만 이낙연 후보가 사실상 경선 불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칩거 모드에 지금 돌입한 그런 상태인데, 이 정세균 그리고 김두관 후보가 사퇴를 했죠. 사퇴한 두 사람의 그전에 기권하기 전에 받은 표를 유효표로 인정을 하게 되면은 이재명 후보가 과반수가 안 된다. 그러니 결선 투표를 해야 된다. 자, 이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그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동아일보 일면토 보시면은 송영길 후보는 이재명이다. 송영길 대표는 일단 후보는 이재명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낙연 후보 쪽에서는 무슨 소리야. 아직 결정이 안 난 거야. 결선 투표를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권한 두 후보의 표를 유효표로 보느냐, 무효표로 보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엇갈리죠. 처음처럼 이재명 후보가 계속 압승을 거뒀으면은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마지막 3차 슈퍼위커에서 국민선거인단 경선에서 참패를 했기 때문에, 이낙연에게 참패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격차가 크지 않아졌기 때문이죠. 자, 민주당 경선 후유증 심화. 그래서 송영길 대표는 대통령도 축하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선 투표를 하자는 요구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쪽에서는 당에 이의 신청서, 이의가 있다, 이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 28대 62, 3차 투표죠. 여기에 지도부가 민주당 지도부도 여기에는 깜짝 놀라서 대장동 2억에 대해서 본선 전략을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재명이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 그 주장이 민주당 안에서 제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송영길은 이재명에게 지사직에서 좀 조기 사퇴해라. 이렇게 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국정감사장에 나가서 내가 대장동 사업을 잘했다고 이야기하겠다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논란만 확산시키니 그냥 지사직을 경기도 국정감사전에 사퇴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송영길의 요구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인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송영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우리 당은 어제, 그러니까 그제죠. 그제 이재명 후보를 20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 발표했고, 제가 추천서를 전달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선관위에 전달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게 전달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경선 과정이 잘 됐다고 분명히 명시해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줬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낙연의 결선 투표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문재인을 판 거죠. 자, 문재인도, 대통령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낙연 후보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수긍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좀 난감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재명이 확실하게 이낙연 캠프의 지금 일종의 반란이죠. 이것을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은 문재인이 손을 들어주는 겁니다. 확실하게, 이재명의 손을 확실하게 들어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전히 지금 친문은 주류고, 여권이 주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에 가도 열성 지지층들이 뒷받침하면서 어쨌든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레임덕 이런 증상도 또 좀 보이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문재인이 손을 들어주면은 친문 진영이 일제히 이낙연을 비판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문재인의 입장이 중요한데, 만약에 그렇게 승인을 해버리면은, 문재인이 이재명 후보 이렇게 승인을 해버리면은 이낙연은 고립무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의 생각은 지금 복잡하죠. 최대 목표는 정권 연장입니다. 정권 재창출이죠. 자, 그래서 정권 연장이 필요하면은 누구든 오케이. 다 후보를 인정을 할 수 있는데, 과연 이재명으로 될까?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위험하지 않느냐. 자, 3차 슈퍼위커에서 이낙연에게 참패를 당했는데, 그런 여론이, 여기는 국민선거인단이기 때문에 당원 외에 일반 국민도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낙연에게 이재명이 참패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고, 또 지금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죠. 이 상황에서 섣불리 이재명의 손을 들어줬다가 만약에 나중에 이재명이 사법 처리가 되거나 구속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상당히 이 장고에 들어갔다. 많은 검토를 해야 되겠죠. 자, 이재명 때문에 이낙연은 칩거 모드에 들어갔고 문재인은 장고에 들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서울신문에서 이 관련 기사를 하나 보도를 했습니다. 짧게 보도를 했는데 이재명은 빨리 만나고 싶다. 문재인을. 그런데 문재인은 지금 이낙연이 경선 불복을 하고 또 대장동 이게 어떻게 파문이 확산될지 모르는데 섣불리 손을 들어주기 어렵다. 이 상황이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의 딜레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재명은 그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서 취임식장에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굳게 손잡고 함께 서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도 처음에는 민주당 당원으로서 이재명 지사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태가 좀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래 권력이 한 발 다가서면서 현재 권력이 문재인과의 해동, 두 사람의 해동이 주목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전에도 여당의 그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면은 대통령을 바로 만났죠. 그래서 DJ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노무현이 후보가 확정된 지 이틀 만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확정되고 나서 좀 늦게 만났죠. 13일 만에 만나기는 했습니다. 두 사람 워낙 관계가 안 좋았죠. 그런데 어쨌든 모두 후보들의 요청에 의해서 만났는데 아직은 이재명도 요청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실제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어쨌든 이 문재인이 만약에 이재명을 만나면은 일종의 여권 지지층에서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후보는 이재명이야. 이낙연 더 이상 아무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선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사그라진 이후에 해동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대장동 개발 의혹 이것이 전개 양상이 어떻게 될지 거기에 따라서 안 만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겁니다. 너무나 정치적 부담이 크고 괜히 그 불똥을 청와대가 안고 갈 수도 있다. 그리고 나중에 후보 교체론도 나오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섣불리 이재명 만나는 것은 좀 불안하다. 이런 목소리가 청와대 주변에서도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낙연 쪽은 계속 결선 투표를 가자. 그리고 보통 이렇게 되면 마지막까지 싸운 사람이 이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죠. 선대위원장이 여러 사람이 되는데 그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데 지금은 이낙연이 원팀 선대위 공동위원장 수락조차도 미지수다. 사실상 칩거 모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자, 이 상황에서 결선 투표를 요구를 하다가 안 되면은 나중에 후보 교체론까지 기다리겠죠. 이 상황에서 섣불리 이재명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낮다. 자, 이러면은 그 당에서 내일 결론을 낸다. 그러니까 결선 투표 안 하는 걸로. 그러니까 번복 가능성은 낮다. 결선 투표 안 하는 걸로 확정될 거다. 그래서 이재명, 송영길 중심으로 화합선대위를 구성을 할 거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이낙연이 어떤 앞으로 액션을 취할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일보도 지금 이 이야기를 일면 톱으로 실었습니다. 0.29%포인트의 경고. 가반에서 0.29%포인트가 그것 때문에 결선 투표 하느냐 안 하느냐 그 기로에 서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일단 이재명은 바짝 몸을 낮췄다. 자, 다른 때 같으면 기세 등등하게 할 텐데 지금 대장동 김만배 씨가 또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을 해서 오늘 새벽까지 조사도 받고 했죠. 그래서 일단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이는 이재명 후보. 이낙연 전 대표의 경선 불복 움직임이 이재명의 성부사 기질을 자극을 해야 되는데 성부사 기질이 있으니까는 이 경선 불복하면 막 뭐라고 하고 자극을 해야 되는데 버럭 이재명이 일단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선 투표 문제에 대해서 국민과 당원들께서 길을 제시하실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몸을 낮추고 있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면은 다시 그 기질이 나오겠죠.
자, 이런 가운데 또 이재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도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어떤 상장업체에서 이재명의 변호인을 했던 사람들을 사회이사로 대거 채용을 해서 급여를 줬다는 이야기죠. 돈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S사라는 데서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를 사실상 대납해 준 것 아닌가. 자, 그 의혹이 불거졌는데, 중앙일보 보시면은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S사에 이 후보 측근들도 근무했었다. 변호사들 뿐이 아니고 이 후보의 측근들도 근무를 했었다. 이 기사가 중앙일보에 오늘 또 실렸습니다. 이재명 변호인과 측근들이 근무를 했는데 상정사 S사와 그 계열사에 법률지원단장, 지금 이재명 캠프 법률지원단장인 이태영 변호사, 이재명의 변호인이었죠. S사 계열사의 사회이사로 선임돼서 지난 1월까지 일했고, 또 그 재판에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나성철 변호사, 또 이재명 캠프의 정책 브레인으로 불리는 조계원 전 경기도 정책수석, 자, 이런 사람들도 계열사 같은데 사회이사로 일을 했고, 이화영, 많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재명 캠프 선대본부장, 2018년 지방선거 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전 의원이죠. 킨텍스 사장, 이 사람도 사회이사를 지냈다. 자, 그래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변호사비를 대납한 것 아닌가, 그런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자, 김만배 어제 출석을 했죠.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이다. 녹취록,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 나오는데, 어제 출석을 하면서는 아니야, 그건 내 거야, 순전히 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일단 미래 권력으로 어쨌든 등장을 하고 나니 윗선을 보호하기, 윗선 차단에 나섰나, 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출석을 하면서 했던 말이죠. 절반은 그분 것. 이래서 그분이 과연 누구냐? 김만배 외 유동규냐? 아니다. 그분이라고 하면은 이재명일 것이다. 자, 이런 분석이 나왔죠. 그런데 어제 출석하면서 아니야, 그분 것이 아니고 내 것이야, 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 수사에서 밝혀야 될 김만배와 관련한 네 가지. 하나는 누구 거냐?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누구냐? 이재명이냐? 김만배냐? 또 혹은 제3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유동규에게 수익 25% 약속을 했느냐? 정관계 금품 로비가 있었느냐? 대법원 재판 거래가 있었느냐? 권천일 대법관 이야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전히 이재명과 이낙연의 힘겨루기는 계속되고 있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입장을 표명할지가 지금 점차 관건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4강 첫 토론회를 열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이재명이 여당의 후보로 선출됐기 때문에 누가 이재명을 잡는, 그러니까 羹 잡는 매가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경쟁력을 내세워서 설명을 하는, 자, 그런 토론회장이 됐습니다. 앞으로 6차례 더 권역별 토론회가 있고, 또 매주 금요일마다 1대1 맞수 토론회가 있죠.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홍준표 대 윤석열, 윤석열 대 홍준표의 맞수 토론회입니다. 그 맞수 토론회를 보시고 아마 많은 분들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국민의힘 후보로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10월 12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